힌드의 목소리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 적신월사 측에 녹음된 힌드 라잡의 실제 목소리를 영화 속에 그대로 송출하죠. 심지어 이 음성은 리얼이라는 워딩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종국에는 소녀의 어머니 인터뷰 장면을 삽입하고 폐허가 된 현장의 모습을 화면에 담으며 작가의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방식은 자칫 전쟁 포르노 등의 논쟁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8분이면 구할 수 있었던 소녀의 목소리와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누구도 이 작품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태도는 차치하고요. 미학적 측면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내기에 찝찝해지는데요. 만약 이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 쓴소리를 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매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숭고한 가치에 대해 비판의 잣대를 댈 수 있는가 등등 말이죠.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카우타르 벤 하니아는 자신의 기조를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심지어 영화의 끝자락 스마트폰 카메라를 극중 배역들에게 들이댐으로써 그들을 실제 현장에 있던 인물과 오버랩 시키기도 하고요. 배우와 현실 인물의 목소리를 포개는 노골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속욕 효과 따위는 무시하고 작품의 모든 형식을 메시지 전달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힌드의 목소리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소 급진적인 방식이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문제 제기는 돌직구인데 솔루션은 막막하게 느껴지게 하는 작가 연출 방식이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 작품을 관통하며 어떤 답을 찾지는 못했고요. 여러 질문들만 차올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제 의식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드의 목소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힌드의 목소리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노미네이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인정받은 영화인 것입니다. 실제로 브래드 핏, 와킨 피닉스, 루니 마라 부부,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감독 조나단 글레이저, 그래비티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 등등 총괄 프로듀서의 이름을 올린 이들도 어마어마하죠. 아마도 이 작품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참상 때문일 텐데요. 당연히 전쟁은 악합니다. 민간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비극은 아무리 정교한 영화라도 설명할 수 없겠죠. 심지어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 저 같은 관객에게는 괜한 황망함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마주하면서 비극 이면에 놓인 첨예한 질문들이 떠올랐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극명이 부딪히는 가치는 두 인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마르 그리고 그의 상사 마흐디. 구조 요청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실무자 오마르. 그 내용을 듣고 조정 작업을 진행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격의 마흐디. 둘은 대립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오마르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은 듯 느껴지는 것이죠. 8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면 구출이 가능한데 150분 넘게 지연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보던 이들로 하여금 불가해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흐디는 마지막 남은 구조대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은밀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최종 출동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 경로를 은폐하며 오마르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했다라는 오마르의 일갈은 왠지 작가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마르가 무조건 오라 라고 소리칠 수만은 없는 여러 상황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말인즉슨 마흐디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는 구출 도중 사망한 구조대원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동료가 더 사망하면 이 일을 그만두려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죽은 대원들의 남은 가족까지 거론하죠. 여기서 저는 죽음의 무게라는 역설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라는 비극적 질문 말이죠. 물론 이 질문에는 날카로운 반박이 가능합니다. 바로 힌드 라잡이 6살 소녀라는 팩트.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 시도가 원천불가하고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태어난 것 외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었던 무력한 존재. 그렇다면 소녀 한 명을 구출하는 데에 다수 어른들의 희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전쟁 지역의 구조대라는 임무는 사실상 어느 정도 목숨을 담보하겠다는 주체성이 반영된 직책이니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난 소녀와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답은 다시금 한없는 무의미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마침내 구출이 승인되고 구조대는 안전하다고 검토된 경로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협의가 끝났음에도 이스라엘군의 사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지역의 마지막 남은 구조대원들은 모두 사망해 힌드는 그 지옥 속에서 결국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는 오마르를 지지하며 그러니까 최대한 퀵하게 일단 갔어야지 조정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런 의문이 차오르는 것도 사실이죠. 조정 없이 즉시 출동했다면 대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구출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조정 작업이라는 것도 결과가 불분명하니 일단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맞았을까? 결국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근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애초에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비극적 상황, 즉 무력한 이지선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전쟁을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뿌리 깊은 종교적 이슈인가? 인간의 근원적인 악인가? 극중 묘사되는 보수적인 시스템인가? 협의를 무력하게 만드는 군 지휘 체계의 허술함인가? 모든 것의 총합인가? 혹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6살 소녀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인가? 앞서 언급드렸듯 힌드의 목소리는 일종의 고발 영화이고요. 극사실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중요한 형식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실제 인물들이 행한 동선과 대사를 거의 그대로 따르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요. 희생자의 사진, 목소리를 극중 삽입해 놓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영화적 터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거울 등을 이용해 인물의 내면이 분열하는 듯한 의도된 연출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뻔하게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같은 것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시퀀스가 있었는데요. 마하디는 도망치듯 화장실 자외연기 칸으로 숨어버립니다. 오마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자 바닥 문틈으로 건네주죠. 오마르는 뭔가 체념한 듯 게임이나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요. 그들은 잠시 게임에 몰입합니다. 그 게임은 총을 들고 상대팀을 섬멸하는 FPS 게임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힌드의 목소리 넘어 들리던 총소리가 포개집니다. 이 시퀀스도 실제 있었던 일의 재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렇다면 작가 연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다소 유치하게 접근해본다면 현장과 외부와의 갭 차이에 대한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는 힌드와 그것을 수화기 너머로 듣고 근심하는 적신월사 통신원들 간의 갭을 확장시키면 실제 전쟁에 파묻히고 있는 이들과 국제정세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견해만 내는 혹은 세상의 저편에서는 저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만 하는 대부분의 외부자들 간의 갭에 대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마르는 힌드와의 통화 직전 옆자리 동료와 가위바위보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적신월사에서 아무리 힌드에게 공감하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해도 그 공간에 놓인 희생자의 입장에서는 희망의 마지막 조각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작품을 감상하고 나온 뒤에 저의 삶 역시 딱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단순한 분석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감흥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무력해진 이들이 잠시 나버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이죠.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한 오마르와 마흐디는 상대의 전화기를 빼앗거나 실내 흡연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의 총게임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인해 점점 광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이들의 포기 상태의 결과물쯤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과격하게 표현하면 정줄을 놔버린 것이죠. 그러면 리뷰의 마지막으로 극중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드의 목소리의 마지막은 도발적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극중 인물들을 비추니 폰 화면 속에서 당시 촬영된 실제 적신월사 인물들이 보이며 극중 본인 역의 배우와 오버랩되죠. 거의 모든 동선, 행동 등이 극과 실제가 일치합니다. 이후 힌드의 실제 모친 인터뷰가 등장하고요. 사건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하는 아카이브 영상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저에게 작가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았는데요. 현실에 거의 모두가 손에 쥐고 있는 카메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이죠. 그러니까 힌드의 목소리를 연출한 카우트라 벤 하니야에게 카메라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사안을 확산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도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힌드의 목소리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들.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